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9년간 8번의 임시비자 연장 후 영주권 취득. 이게 여러분들이 호주에 가셔서 막상 이제 학생들이 생활해보면 아마 절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게 얼마나 바보 멍충이 같은 짓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절절하게 절감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호주에 갈 때만 해도 누가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에스코트를 해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어린 마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좀 힘들어서 호주 대학 공부가 좀 만만치 않으니까 좀 피하고 싶은 좀 기질이 좀 있거든요.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이렇게 면세점의 사장님이 이제 저보고 와서 이제 그 당시 그걸 457 비자라고 그러는데 457 비자 해줄 테니까 와서 일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영주권 해결되는구나 싶어서 덜렁 갔다가 1년 만에 그 면세점 문 닫고, 면세점 문 닫으면 제가 고용주를 바꿔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 취업 이민이라는 게. 그래서 취업 이민은 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도 취업 이민은 되고요, 캐나다도 취업 이민은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취업 이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대 개체가 나를 고용하려면, 나를 고용해서 취업 이민을 주려면 그 고용주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 뒤에 나오는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대졸 신규 직원 말단 직원 한 명 뽑는데 고용주가 회사 재무제표까지 내면서 뽑아라.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 대졸 초임 직원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쨌든 유학 후 이민을 염두에 둘 때는 점수를 따지는 이민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고요. 다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언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치 않아서 영어적으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7.0 수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점수 대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전을 안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취업 이민의 포커스를 맞추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둘 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분류하기로 그거를 이제 학사 이상의 전문직, 그 다음에 현장 기술직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일, 미장, 벽돌, 용접, 자동차 정비, 요리, 제빵 이런 전공들은요 취업 이민이 꽤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레스토랑 사장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요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에 이제 요리는 보통 2년, 굳이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 레벨의 2년 과정이잖아요. 그럼 2년 과정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온다, 우리 레스토랑에 온다라고 하면 고용주는 뭐 생각하겠어요? 주고 800불 주는데 이 친구 데려다가 800불어치 양파라도 써야겠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자기 밥값의 일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호주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자, 제가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온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비자는 졸업비자 2년짜리 임시비자밖에 없다. 우리 회사에 데려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왜?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니까 실컷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럼 6개월 가르친 다음에 그럼 비자는 1년 반 남는데 그럼 뭘 써먹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9년간 8번의 임시비자를 연장하고 이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스토리이긴 하지만 정말 바보 멍충이 같은, 뭐 제가 하여튼 그 스토리 뭐 여러분들 뭐 제 개인 스토리 궁금한 건 아니실 테니까, 자 본질적인 걸 제가 조금 짚어볼게요.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는 데는요, 제가 10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저 법칙이 변한 적이 없어요. 호주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 이민법을 바꾸더라도 절대 이 순서가 역행되지 않습니다. 유학 후 이민에 성공하는 핵심 포인트 순서는 반드시 전공 선택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지역 선택, 그 다음 학교 선택.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죠. 대표님, 제 친구가 그리피스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도 브리스번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공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러면 3번을 정해놓고 지금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능력 없습니다. 3번을 정해놓으면요, 이 사람의 다른 조건을 봤을 때 나이 조건, 학력 조건, 경력 조건, 영어 조건을 점수로 따져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러면 영주권 없이 그냥 내가 그리피스 대학 우수한 대학이거든요. 그럼 내가 브리스번에 있는 이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에 돌아오겠다. 그럼 제가 뭐 하라 말아라 무슨 주제넘게 제가 왜 감나라 대추나라 해요. 그 학생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근데 졸업하고 영주권을 받겠다. 그럼 제가 진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뭐라 그럴까. 아까 어머니 두 분은 제가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 학생들 오면 제가 되게 막 기분
뭐라 그러니까 좀 약간 모멸감 줄 정도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 학생한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3, 4년을 달려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과 돈을 어떻게 복구를 하나요? 그리고 그 나이가 대부분 20대 중반, 30대 초반, 그때 3, 4년은 황금이에요, 황금이요. 그때 3, 4년을 호주에서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럼 내가 호주에서 영주권 도전했다가 안 돼서 돌아왔습니다를 이력서에 쓸 수도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지고 가도요. 4년간 뭐 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도미노 피자 배달한 걸 말할 수 없잖아요. 한식당 알바한 걸 적을 수 없잖아요. 영어 조금 된다고 해서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서빙한 거, 그럼 한국 와서 서빙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학 이민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원칙입니다. 전공 선택. 그 다음에 그 전공으로 어떤 지역이 맞는지 지역을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택. 두 번째는요. 참 제가 이 얘기하기 좀 미안스러운데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나이가 절대적인 건 다 이해하셨죠. 예. 뭐 자녀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39세인가 이렇게 되시는데 자녀가 있으시면 그럼 공부해서 점수제 이민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 계신 그 정도 40세 넘으면 점수 안 되잖아요. 그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라고 제가 딱 너무 극단적으로 돈 딱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긴 한데 잘 보세요. 자,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합니다. 둘 다 간호학과라고 시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간호는 죽었다 깨어나도 7.0이 없이는 간호사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돌아갈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무조건 5년 이상 학업을 통해서 웨이브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점수에 이민할 때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요. A 학생은 집에서 풀 서포트를 받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력이 돼요. B 학생은 정말 효자 효녀예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처럼 효자 효녀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알바하면서 생활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영어가 이미 7점대가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호주에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IELTS 7점에 도전한다. 그래서 몇 번 시험을 거친다. 그럼 그 사람들은 99%는 6.5 이상이에요. 어떤 되는 사람이요. IELTS 8점 도전한다고 하다가 두 달 지나면 자기가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풀에 꺾여져요. 그러나 7을 도전한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요. 6.5부터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8점에 도전한다. 그러면 7.5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언저리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A는 집에서 풀 서포트를 받아요. B는 자기가 열심히 생활비까지 감내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졸업이 1년 남았어요. 그러면 A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무급 인턴을 나가면 아빠 엄마가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보내줘야 되는 걸 알아요. 효자 효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편치 않죠. 마음이. 아빠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내가 시급 20불짜리 알바를 나가는 거예요. 1시간은 일해도 뭐 18,0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시급 20불짜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셀프 스타디로 1시간 반, 2시간 영어 공부합니다. 학과 공부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죠. 자, 이 학생은 무급 인턴을 나갑니다. 자기 전공 분야. 간호 같은 건 보통 3학년쯤 되면 무급 안 하고 다 유급으로 AIN으로 어시스턴트 너스 과정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돈에 상관없이 자기 전공 분야 무급 인턴을 나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도미노 피자 배달하고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이 친구는 시간당 80불짜리 영어 과외 받죠. 누가 영어 나오나요? 6.5 비슷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이 좌우한다니까요. 돈이.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도 안 돼. 학업 능력도 없어. 돈만 있으면 영주권자 그거 50억 투자임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돈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돈만 있으면 영주권자. 그 동남아 영주권이고요. 호주 영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돈이 너무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게 돈 하면 학비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현장기술직원 밖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리 같은 경우는요 웬만큼 바지런을 떨면요 학비도 벌어서 공부 다 합니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에 요리 학교 2년 학비 해봐야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2만 불 좀 넘으니까 2천만 원 정도 되고 1년에 1천만 원 정도 되고 1년 생활비 한 뭐 1,500만 원 되면 합쳐봐야 2,500만 원 3천만 원 아니에요? 호주 다녀오신 분 있죠? 영어 되는 상태에서 열심히 바지런 떨면 그 정도는 벌어져요. 뭐 한국에서 알바하는 것처럼 시급 10,000원도 안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돼요. 그리고 요리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영어를 해야 되나요? 주방에 있는 자기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 이제 학사 이상, 뭐 석사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그건 전공별로 이제 다르다. 그래서 본질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세 가지를 절대 순서를 역행하면 안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잖아요. 그건 이제 도전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6만 명 중에 한국 1.5%입니다. 우리끼리 호주 영주권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떠들어 봐도 결국은 한국 학생, 한국 국적인 사람이 호주 영주권 받은 게 작년 회계연도, 여기서 말하는 회계연도는 6월 30일로 끊어집니다. 6월 30일, 그러니까 18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2,436명, 1.5%, 1.51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1.5에서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민 안 되는 게 아니죠. 98.5%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조건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도전을 안 해줘야 도전한 사람 중에 성공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도전해서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안 된 것들.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자, 잘 보십시오. 우리 한국 학생들 보통 보면요, 5.5, 6점, 6.5, 뭐 저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네이티브라고 하면 8점 이상까지. 물론 호주 네이티브가 모두 시험을 친다고 해서 영어가 만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이티브가 8 이상 9라고 치면요. 그러면 5.5, 6점, 6.5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9까지 안 가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한다고 네이티브 안 된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건 팩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위치가 6이다? 그럼 내가 9까지 안 간다는 걸 인정했다? 그럼 그 중간 어딘가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 까내려가지는 않으니까. 그럼 6에서 스타트했다? 그럼 9까지 못 올라간다? 그럼 중간 어딘가잖아요. 그럼 그 중간 어딘가에 멈추는 거를 너무나 희망을 섞어요. 될 거야. 난 열심히 할 테니까. 아닙니다. 영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관여 안 한다니까요. 저 수학 교수 하겠다고 제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하고 언어는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앞에 요거님 자녀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4살이에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호주에 와가지고 무슨 전공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영어 때문에 된다는 논할 필요 없죠. 그때부터 호주에서 계속 공부하는데 점수 따질 때도 영어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순을 멈춰야 되는데 그럼 저건 어떻게 하냐? 저희 본부사랑 저랑 뭐 우리 그 엉클로지랑 습관이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IELTS 8을 딱 가져오잖아요. PT 79점에 해당할 겁니다. 그 점수를 딱 가져오면 저희가 습관적으로 학생 파일부터 뒤져봐요. 학생 뭐지? 이 뒤져봅니다. 쭉 뒤져보니까 그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영국에 있었네. 뭐가 나옵니다. 이 쫙 뒤지면요, 아빠 엄마 직업 때문에 뭐가 있었네. 아니면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호주 왔구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호주 온 사람하고요, 28에 호주 온 사람하고 38 아줌마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멈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딱 2분, 3분 동안만 저한테 자신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는 걸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몇 점 나온다는 못 맞춰도요, 7점이 된다 안 된다? 8점이 된다 안 된다는 맞춥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고 제가 지난 10년 넘는 경험으로 그냥 딱 나와요. 그러니까 8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교사하겠다 그러면 그건 제가 말려야죠. 뭐 기분 나쁘고 다시 저를 보든 안 보든 그 상관없이 그냥 말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른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자, 이 5가지